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험 보고 나서는 안녕하세요 인사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7급, 뭐 9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뭐 기출의 틀 그거를 좀 명확히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면서 가장 좋은 그런 밑거름이 될 텐데 앞으로 이제 남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출을 정확하게 좀 분석하시고 특히 이제 제가 7급을 강의할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7급은 항상 기출에서 나온다.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나왔었던 문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나왔었던 것들 그런 부분은 쭉 나왔었는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글쎄요 문법 일단 문법이 여러분들 제일 특히 이제 후해스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10분 잡아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보이면 넘어가야죠.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또 여러분들 넘어가고 싶어도 안 넘어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을 많이 잡아버리는 바람에 뒤에 독해는 작년에 비하면은 조금 쉽게 나왔죠. 어떻게 보면 독해는 이제 9급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문법 부분에서 그리고 어휘가 조금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독해는 연년에 비해서 쉬웠고 문법에서는 작년보다 조금 어렵던 한 두 번째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어휘 이런 정도로 다 조금 어렵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평상시 그 모의고사 보던 거하고 크게 그 뭐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은 아마 안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모의고사 그냥 늘 그대로 특히 이제 문항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많이 맞춰드렸는데 근데 요번에 사실 문법이 5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7문제가 나왔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7급은 5문제, 7문제, 5문제, 7문제 이렇게 교차해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7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5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7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조금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그동안 했던 데에서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앞으로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그 문법 신경 쓰십시오. 이게 뭐 9급하고 7급하고 큰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이제 뭐 7급을 통해서 9급을 예상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만 약간의 나름대로 어떤 추세라는 게 좀 있거든요. 추세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좀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작년에 9급의 문법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좀 길게 나왔던 편이고 그렇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7급도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9급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법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독해 쪽에서는 뭐 변화가 없습니다. 9급은 항상 독해 쪽에서 항상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문법이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근데 어휘는 뭐 9급에서는 뭐 항상 나오는 틀 속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법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린다면 제발 464 보십시오. 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464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해설을 달면서 여러분들이 464만 제대로 진짜 한 두세 바퀴만 돌려줬었으면은 문법 문제도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번에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몇몇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결같이 문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사실은 제가 지금 어렵게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은 좀 속상한 것이 이제 평상시에 제가 그 모의고사 보던 거하고 거의 같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 문제 냈었던 것들 그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464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놓고 본다면 벗어나서 특별히 여러분 생각할 것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무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7급 보러 가기 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모의고사 봤던 거 다시 한번 훑어봐라. 그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만 조금만 더 하셨었더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조금 사실은 좀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다 보셨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뭐 해설도 자세하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는데 일단은 1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전부 다 관계대명사 문제였었어요. 그죠? 네, 관계대명사 문제였었는데 결국 이제 1번 같은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요구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9급하고 다르다. 9급은 뭐 하나만 찍으면 이거면 이거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많죠. 근데 7급은 그게 아니라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조 전반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는가 이제 물어보는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후에서 잠깐 몇 번 문제죠? 그게 후에즈가? 5번 문제네요. 네, 5번 후에서. 자,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이 문제를 사실 이거 보면서 좀 그랬어요. 야, 뭐 진짜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을까? 거지 같은 새끼. 이거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오래 잡아먹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꼭 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큽니다. 근데 이제 뭐 관계사 문제에서 다양하게 그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자, 5번 문제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분석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관계사. 근데 사실 관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 능력 물었던 것이 7급에서 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기억이 자,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거 일단은 뭐 간단히 가면은 월스트 뭐 대충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도 보면 If the man you met and made the worst impression on you 이렇게 돼버렸는데 요거 여러분들 그 2008년인가요? 자, 그때 나왔었던 문제인데 요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혹시 뭐 저랑 이제 기출문제 같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요놈은 접근 방법은 and를 통해서 일단 접근하는 겁니다. and는 같은 거 끼리 먹는다. 자, 요거 동사입니다. 그럼 뭡니까? 요것도 동사입니다. 그럼 요 동사의 주어가 you입니다. 그럼 결국 요 동사의 주어가 뭐가 됩니까? you가 됩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안 맞죠. 일단 요거란 말이야. 지금 다시 보시면 여기서 and로다 일단 접근해 주는 건데 and는 같은 거 기름 묶어준다. and 다음에 동사 나왔다.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거다. 그럼 얘 주어 얘다. 그럼 made의 주어도 마찬가지로 you가 돼버린다. 근데 made의 주어가 you가 돼버리면 이게 안 맞는단 말입니다. 뭐가 안 맞습니까? 결국 주어하고 목적어 같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돼줘야 됩니까? 제귀 대명사가 돼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제귀 대명사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틀렸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요 부분이. 자, 근데 요거는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요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훔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대명사 요게 있었어야 됩니다. 요게 있었어야 돼요. 요게 돼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걸 빼먹고 나온 거죠. 요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단순하게 야,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단순 문제로 여러분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요 문장에 대한 분석 능력이 여러분들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주격 관계대명사 여러분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요걸 통해서 지금같이 나처럼 따져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였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요것이 이제 9급하고 큰 차이다. 9급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근데 요것이 바로 이제 7급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능력을 여러분 길러줘야 되는데, 그래서도 여러분들 사육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육사 같은 거 여러분 보실 때 뭡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보기 각각 보면서 답이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계속 따지라고 그랬죠. 문장 구조 분석해 보란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 물어보는 건데, 지금 5번에 여러분 그런 보시면 후해제라고 해서 만일에 이게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아시죠? 그 다음 줄에 뭐가 있습니까? 이즈란 동사가 있죠? 문제 그걸 하는 겁니다. 지금 has 동사도 있고 is 동사도 있고 그럼 동사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그럼 연결해 주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연결해 주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출발점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그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과연 여러분들 그랬을까?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해서 거기서 멈춰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번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을 못 찍었었을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사 하나를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해지도 동사, 이지도 동사다. 동사 두 개다. 그럼 동사 하나로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버리느냐? 그 결론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who has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여러분 바꿔버리면 who's로 바꿔버리게 된다면 동사는 사라지면서 여전히 관계대명사 기능을 그대로 가질 수 있고 그죠? 그렇게 갈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엘리 브로드라는 이 사람에 걸리는 동사가 바로 뭡니까? 그 바로 엘리 브로드에 걸리는 동사가 바로 뭐예요? has decided 이렇게 되고 있죠. 요건 또 여러분 뭡니까? 항상 생각할 것은 또 뭐냐면 일단 구조 자체로 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주어 다음에 콤마는 반드시 콤마가 또 있다. 주어 다음에 콤마가 있는데 반드시 거기서 끝나는 부분에서 콤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작년에 9급에 이게 있었어요. 주어 다음에 콤마가 있는데 콤마가 없었어. 그래서 짱나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은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인용을 하면서 잘못 인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가 사실은 잘못해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주어 다음에 반드시 콤마 있으면 반드시 콤마를 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브로더에 걸리는 동사 had decided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같이 넘어갈 수 있어야 됐었던 그런 부분. 그래서 요거까지도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7급에서는 관계대명사 문제는 그동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사실은 올해 내가 여러분들 그 관계대명사 문제 가운데에서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 문제 하나 드린 거 있었죠. 요거였었나요? 요거였었나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의고사 혹시 들으셨던 분 아마 기억나실 텐데 여기서 on which appear an act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좀 독특한 부분이었었는데 요게 S가 빠져버렸죠. 요 동사의 주어가 뭐예요? 얘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한번 드렸었었는데 이런 부분의 것이지 않았을까. 근데 소유격 관계되면서 이렇게 내리라고는 저도 사실상 여기까지는 뭐 상상하기 좀 힘들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1번으로 오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능력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1번에 1번 보시면은 the LD Canvas Based Programs가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로 which 나왔습니다. which가 끝나는 게 어디까지냐? semester까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programs가 주어이고 a가 동사다. 일단 주어 동사의 수는 맞다. 따져나가는 거죠. 주어 동사의 수는 맞다.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which가 제대로 쓰였는가 확인하자. 관계대명사 이끌어주는 문장은 불완전해야 된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he가 주어이고 take가 타동사이고 it이 목적어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다. 그래서 틀렸다. it을 지워버리자. 네. 자, 2번입니다. That happens in a particular period does not have 이랬습니다.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일단은 뭡니까? That happens으로 happen이라는 동사 나왔다. 사실 좀 아까 보셨던 문제하고 사실상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happen이 동사입니다. 근데 뒤에 더전을 have는 동사 또 나왔습니다. 이거 뭐지? 연결해주는 말도 없이? 그죠? 그란 말이야. happen이 동사인데? 더전에 have 동사 또 있네? 어떻게 된 거지? 연결해주는 말도 없이 동사 반복돼 버렸네? 그럼 대시 접속사인가? 아니야. 접사라면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접사? 주어? 동사가 돼줘야 돼. 주어가 없어. 그럼 대시 관계대명사냐? 선행사가 없어. 그럼 선행사를 포함시켜버리면 되겠구나. 대시 아니라 뭐다? what이다. 그죠? 그래서 what서부터 period까지가 그 문장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더 전에 have가 동사가 돼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3번에 the newly built conference room 그랬습니다. 시작이 어떻습니까? 주어 나왔죠? 근데 주어 다음에 콤마 나왔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 다음에 콤마 나왔죠? 반드시 콤마가 또 있어야 되죠? facility에 콤마 있죠? 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이렇게 다른 말이 끼어들었을 때 첫 번째 확인해 줘야 될 게 바로 뭐다? 주어하고 동사에 뭐를 맞춘다? 수의 일치다. 컨퍼런스 룸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 고로 accommodate s 들어간 거 맞다. 그 다음 fear를 살펴보자. 비교급이다. 뒤를 보니까 than이 나와 있구나. 그리고 fear는 오로지 뭐에만 쓴다? 수에만 쓴다. 따라서 people이 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few를 쓴 것 또한 옳다. 그 다음에 도구가 나와 있다. 도구라는 접사다. 접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접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동사가 무슨 동사? 비동사. 즉 주어 비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 비가 생략됐구나. 그럼 비동사 집어넣고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어떤 장비를 갖추다라고 할 때 be equipped with라는 표현까지 생각해 보자. 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면 the newly built conference room이 주어이다. 주어 다음에 콤마 나왔다. 반드시 콤마 끝나는 데가 있다. 그래서 accommodate가 동사다. 수를 맞춰보니까 맞다. few가 나왔다. er 들어갔다. 뒤를 보니까 than, 비교급이로구나. 맞다. few는 수를 나타낼 때 쓴다. 그래 맞아. people이 수를 나타내니까. 그럼 도우 다음에 접사인데 접사 다음에 주어 동사도 안 보인다? 왜? 주어 비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4번입니다. With such a diverse variety of economic appliances to choose from, it is important to decide what it is b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with 나왔다. 전치사겠죠? 서치 나왔습니다. 서치 다음에 어순 확인해 줘야죠? 서치 다음에 어순 게 맞다. 그죠? 서치 어지 않습니까? 서치 다음에 어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diverse variety. 이거 여러분들 의미 중복으로 착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diverse가 다양한이고 variety가 다양성 그러니까 의미 중복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제가 밑에 해설을 달아드렸습니다만은 variety가 diverse와 함께 써서 의미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의미 중복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게 또 아는 게 비응이죠. 네, diverse variety of economic appliances. 투부정사 나왔다. 자, 투부정사 다음에 보니까 to choose 하고 from이 나왔다. 요건 또 뭐냐? 여기에서 어쨌든 뭐 이미 답은 나와버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려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요. choose는 우리가 choose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choose from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 뭐뭐을 선택하다고 이거 뭐뭐에서 선택하다가 되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뭐을 선택하다 이거 뭐뭐에서 선택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rom 들어간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choose from 맞다. 그다음 important가 있다. 이시 가조이다. 투부정사가 진조로 돼 있다. 자, 투부정사 속을 들어가 보자. what이 나와 있다. what이야는 불완전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시 주어이고 이지가 동사이고 best가 보어가 돼 있다. 틀렸다. 의미상으로 it을 빼버리는 게 좋겠다. 결국 이 문제는 1번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관계사 문제로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서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의외로 이 부분이 틀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breaking. 어때요? 둘 다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시고 그러시는 분 참 많아요. 질문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breaking bars is dangerous, broken bottles are dangerous. 어떻습니까? 둘 다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맞습니까? 둘 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친구는 이걸로 생각을 하고서 틀린 거야.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요 ing를 뭐로 쓰인 겁니까? 이거는 동명사, 그죠? 병을 깨뜨리는 것, 병을 깨뜨리는 것. 요거는 깨진 병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병을 깨뜨리는 것, 깨진 병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타동사 다음에 ing 나오고 명사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간단히 룰을 하나 만들어드리면 타동사 다음에 ing 나오고 명사 나옵니다. 얘는 뭐라고요?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뭡니까? 뭐뭇을 뭐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헷갈리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타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 넣었습니다. 요거는 동명사입니다. 여기에 걸리는 목조가 된다는 거죠. 근데 타동사에 ing가 아니라 ed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과거분사, pp. 요거는 아시는 바대로 분사가 돼서 요거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랑 헷갈려 버렸어요. 요거랑. 근데 거기서는 이게 돼줘야 된다는 거죠. 요게. 네. 자, 그래서 타동사 ing 명사, 요꼴과 타동사의 pp, 그 다음 명사, 요런 꼴로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define 그랬습니다. 그것이 타동사로서 the abrasive rules, 요거로 목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취하고 있다. 타동사가. 그렇다면 그건 동명사가 되어버린다. 물론 여러분은 단순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앞에 전치사 있으니까 전치사 다음에 나온 동사에 뭘 붙여버린다? ing 붙여버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defying 그렇게 되는 이유는 뒤에 있는 의미상 abrasive rules를 목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억압 통치에 도전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네, 거기에 도전하는 것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니은번은 요거죠. 요거죠. 네,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문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완벽한 문형 구조 콤마 ing 요꼴이 되겠습니다. 물론 분사구문이 되겠죠. 네, 물론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문형 다음에 콤마 ing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완벽한 문형 다음에 콤마 ing. 그래서 이것은 분사구문의 일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이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3번의 어휘는 통과하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어휘 난이도는 높은 것은 아니었는데 디퓨즈란 단어는 상당히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쓴다라는 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번의 딜루드, 3번의 디스판드, 4번의 디제너레이트 전부 다 쉬운 단어 쪽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4번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유형을 좀 만나는데 쉽게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은 아쉬운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토익이나 탭스 같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좀 잘 내죠. 간단히 얘기해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그래서 투부정사가 보호가 돼줘야 되는 거. 요건데 여기다 ing를 붙여버렸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to 다음에 ing 나오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수거 관계가 아니면 못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to 다음에 ing 쓰는 경우는 오로지 수거의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투부정사에다 ing 집어넣고 나왔다. 요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돼버리겠습니다만은. 또는 이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투부정사가 지금 보어, ing가 보어. 어떻습니까? 둘 다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어로 쓸 수 있는 건 투부정사도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동명사도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만 맞습니다. 위아래? 위에 것만 맞습니다. 이유? 플레는 투부정사 왔으니까. 주어보세요. way는 투부정사 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일단 접근하는 방법은 to 다음에 ing 나온 것은 특별한 수거의 경우에 한한다. 뭐 가령 뭐 7급 9급에서 나왔었던 object to라든지 이런 식의 경우에 한한다. 그럼 비동사는 뭘 쓸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어를 살펴보자. way는 투부정사 쓴다. 내가 지금 써드린 플랜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쓴다. 고로 투부정사서 정답이 돼줘야 되겠다. ing를 빼버리자. 4번 보기는 어떻습니까? 뭘 보라는 문제죠? 리스크.
그죠? 4번 보기는 리스크. 정답으로 한번 나오지. 예.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리스크라는 단어는 어떤 이유로도 투부정사를 취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란 단어는 어떤 이유로도 투부정사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사일 때도 동명사를 취하게 되고 명사일 때도 이 자리에다가 이거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억하실 겁니다. 리스크는 ing를 취합니다. 명사일 때도 투부정사 아닙니다. 전치사 of ing로 들어갑니다. 네, 5번은 아까 보신 것처럼 whoas가 아니라 whose로 좀 바꾸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6번 보실까요? 6번에서 보시면 exhilarate입니다. 기출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어휘는 기출에서 워낙 많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거를 어렵다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7급은 또 9급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제시하는 단어도 쉬운 단어가 아니지만 보기에 있는 단어도 좀 어려운 단어를 줍니다. 근데 제가 뭐라냐면 그 가운데에서 제일 쉬운 단어 골라라. 걔는 폼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2번, 4번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 3번을 생각해 주셨으면 참 죽었을 걸.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틀린 친구 보니까 2번 찍은 친구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어휘 같은 거 여러분들 나왔을 때 정답을 모르면 여러분 모르는 단어 찍어버리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말이죠. 기출문제에 대한 진짜 말 그대로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꼭 7급 수업할 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기 어렵다고 괜히 겁먹지 말라. 그 가운데서 가장 쉬운 단어 찍어주면 여러분 그게 정답이다. 괜히 여러분 함정 팔려고 보기 중에서 어려운 단어들 좀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7번이 좀 어땠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해석을 해보셨다고 한다면 아마 맞힐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7번이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여러분들 관용편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번 같은 경우는 이 출제한 사람을 해석을 통해서 좀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거.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셔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8번입니다. 그는 빚을 갚고 나니 먹고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묻고자 한 게 두 가지죠? 자, 8번에서 묻고자 한 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리브 동사가 일단 수요 동사가 있다라는 것. 리브 동사가 일단 수요 동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리브 다음에 뭘 썼다? 오늘 썼다. 이유가 뭐다? 우리말에 뭐라고 했다? 먹고 살 그랬습니다. 아시잖아요. 몸에서 먹고 살아간다고 할 때 리브 다음에 오늘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브 다음에 오늘 썼다. 자,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브는 괜찮고요. 수요동사 있는 거 괜찮고요. 2번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보다는 오히려 인격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선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얘기는 오늘 또 하는 거 그렇죠?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 소문 제시면 나라에 소문 제시된 비례되는 뭐가 비되네, 그죠? 네, 못 알아들으실 거면 처음 들으시는 분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럴 텐데요. 나 소문 제시비 나라의 소문 제시비 레세이 되면 비례되네, 뭐 비되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문제 내가 여러분들 사실상 내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니, 나소문치 ASB 자체가 아니라 바꿔버렸죠. 와리이사고 와리에서 바꿔버렸죠. 내가 한번 그거 바꿔서 냈어요, 똑같이.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드린 것처럼 이렇게 냈다고 내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해설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이거 바꿔냈다고 괜히 짜증내지 말라. 네, 이럴 수도 있다.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 냈었는데 말입니다. 네, 와리이사고 와리에서가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네, 와리이스가 바로 인격이고 와리에서가 재산이니까 순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소문치 ASB는 알지만은 거기서 순서 바꿔버리는 거. 요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리고 순간 나서마치 에이즈비만 봐서는 틀린 데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면 걸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4번에서는 as가 뭐뭐에 따라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4번입니다. 물이 부족했다라는 얘기겠죠. be short of가 되겠습니다. be short of, 뭐뭇이 부족하다. 이것도 내가 모의고사에서 낸 지 얼마 안 됐을 텐데요. 그리고 콤마 다음에 so that, 그래서죠. 콤마 다음에 so that, 그래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물었습니다. be short of입니다. 뭐뭇이 부족하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so that,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생각해서 봐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아, 9번. 여러분, 제가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7급의 특징 중에 하나가 7급은 과거 완료. 요거 문제 잘 낸다 그랬습니다. 9급과는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뭐였었느냐면은, 어머니께서는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날 내내 기분이 우울하셨다라는 그런 영작이 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날 내내 기분이 우울하셨다라고 했을 때 지갑을 잃어버린 것과 기분이 우울한 것은 분명히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먼저니까 과거 완료가 되고 우울한 것은 과거가 돼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완료를 바로 이제 영작 문제에서 낸 것은 7급밖에 없어요. 9급은 없습니다. 9급은 없어요. 근데 7급에서만 그것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고, 특히 문법 문제로서는 7급에서 과거 완료 문제 상당히 자주 출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과거하고 과거 완료의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네. 다시 얘기해서 거기서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공항에 도착한 거와 비행기가 이미 이륙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당연히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륙한 게 먼저가 될 터이죠. 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버렸다. 다시 얘기해서 had arrived가 아니라 그걸 arrived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륙한 것은 과거 완료를 해서 had taken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2번에 당신이 바쁘지 않은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들르겠다 그랬습니다. drop by, 들리다죠? 네, drop by 또는 drop by. 내가 들으면서 뭐라냐면 drop by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 국어체에서는 swing by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다. 네, drop by, swing by 해가지고 이것도 들르다라고 할 때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다. 물론 뭐 이런 표현도 좋겠죠. 네. 뭐 기왕 말씀드리면 drop in on이라고 돼 있죠. drop in on, drop in at 또 있고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look in on, look in at. 요것도 표현한다. 이때 조심하자. 오는 사람이다. at은 장소 방문이다. 요거까지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drop by는 관계없이 쓰고 있죠. 자, drop in on, drop in at, look in on, look in at.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아마 쉽게 골라내셨을 거예요. last should가 거기에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last should. last should는 뭐 이미 7급에서 한번 나왔었죠. 2010년에 나왔었던 그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야 여러분들 다 아시라 믿겠고요. 우리 말 의미에서 당신이 바쁘지 않으면 그랬는데요. last should는 뭐 하지 않기 위해서니까 말이 안 맞죠. unless가 필요했다. 3번입니다. 콘서트에 왔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가정문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문 과거 완료해서 2% 어떻게 했습니까?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도치가 이루어진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4번입니다. 의사로서 자질이 없다 그래버렸습니다. 난 내가 제일 반가웠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온다 그랬습니다.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도 여러분들 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얼핏 보면은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억하시죠? 얼핏 보면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부정이 아니다. 이건 긍정이다. 뭐말 자격이 있다. 기억하시죠? 이 부분은 내가 저거랑 꼭 함께 해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요거랑 요거를 꼭 같이 해드리잖아요. 요 두 개를.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둥근? 구멍 속에 스퀘어가 뭐라고요? 사각형이죠. 네모입니다. 둥근 구멍 속에 네모난 못이라 그랬습니다. 둥근 구멍 속에 둥근 구멍에 네모난 못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부적격자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둥근 구멍 속에 네모난 못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맞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안 맞는 부분은 뭐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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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내라 그랬어요. 잘라내라. 그럼 잘라내버리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된다?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cut out, 이것은 적합하다, 적절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be cut out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긍정이다. 네, 자, 10번의 생활영어 여러분들은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에 3번인데 by the way가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by the way라는 것은 화제를 바꿀 때 쓰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A하고 B, 즉 남녀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좀 어색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11번. 아마 다 맞추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해설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말하고 맞아서 떨어질 수 있는가. 가령 11번에 보시면 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일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여러분들 작년에 이거 보시면서 작년 문제 기억나세요?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이게 나왔었죠. 작년에 우리말에 뭐뭐 할 수 없었다 그랬죠. 근데 영문에 캔나? 벗을 썼었죠. 캔나 벗을 뭡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번에는 역으로 뭡니까? 이번에는 역으로 캔나? 벗이 대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근데 캔나 벗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나온 거니까 반대로 냈단 말입니다. 네, 요런 거에 일단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3번도 프리벤트 썼기 때문에 완전 반대가 돼버렸고요. 4번에 결국 뭡니까?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 그걸 물어봤죠. 리드 목적 투부정사 구조를 아십니까? 그런 얘기죠. 뭐마저로 이끌다라는 얘기죠. 리드 목적어 투부정사. 그것이 되겠습니다. 12번 때문에 아마 좀 고민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그랬을 텐데.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7급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용 표현을 도구로 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번이 좀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비웃는 거죠? 경멸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한테 대고서 코를 들이대는 거죠. 이러는 거죠. 그런 식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네, 12번 관용 표현 공부해 주시고요. 되신다면 한번 10끝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13번입니다. 독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상당히 너무 수월하게 됐는데 13번의 문제는 저는 보면서 뭐야 이런 문제를 다 냈나. 아마 여러분들 해석하라고 굉장히 고민하셨을 텐데 사실은 빈칸옆에 투 때문에 답은 1번 찍으셔야 돼요. 요 스타일은 사실 7급 스타일이라고보다는 서울시 스타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서울시는 제발 모의고사 수업 꼭 좀 들으셔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는 유형을 여러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 하나 내드려도 말이죠. 굉장히 길게 내요. 그리고 여러분 뭐냐 일단 다 읽을 생각을 하는데 필요 없어요. 지금 거기서 여러분 빈칸옆에 to 하나 때문에 in contrast to라는 요수거잖아요. 뭐뭐하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죠? in contrast to 이거란 말입니다. 이거. 투만 보면 그냥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난 이거 보고 내가 뭐 잘못 봤나? 그래서 무슨 대단한 뜻이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었더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꼭 이래요. 길게 내면서도 주변 볼 필요 없이 그냥 뭡니까? 해석할 필요 없이 거기에 주변에 널려 있는 것만 그냥 보셔도 되는 그런 식의 문제. 바로 서울시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인칸사추 이걸로 여러분 접근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4번은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맞추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인테그레이션에 여러분 도처에 나오죠. 지문 속에.
그죠? 이게 참, 이렇게 내면은 조금 사실은 안 좋은 문제인데, 주변에 인테그레이션이 뭐 동시에 다 있는데 말이죠. 그걸 정답으로 해서 다시 빼놓고 나왔었다는 건 사실상 조금은 요 문제 출제하시는 양반에 좀 성의가 좀 없었다. 성의가 없이 그냥 내버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나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는 뭐 항상 내가 이제 문제 보면서 나도 한번 푼다라는 그냥 심정으로 보는데 난 사실 보면서 그랬어요. 그 다음 끝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enabling the world to reach into individuals 요거 보면서 3번이네 이랬었어요. 요걸 보면서 3번이네 통합이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해설 달기 위해서 전체 다 보다 보니까 아니 통합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단 말이야. 다시 그래서 끝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요? enabling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상이 말입니다. reaching도 뻗어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에게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기업에 뻗어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나라에 뻗어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널리, 더 빠르게, 더 깊게. 그럼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이렇게 봤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서 또 바로 뭘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들 빈칸책에 그런 것도 있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과 부정은 나눠놓고 봐라 그랬습니다. 1, 2번 부정이죠? 3, 4번은 긍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4번은 상황에 따른 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완벽한 긍정적 의미로서 3번의 인테그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었다. 긍정적 의미는 뭘 통해서 할 수 있었다? 아까 얘기했던 끝에 두 번째 줄에 enabling 할 수 있게 해준다라 하였으므로 긍정이 들어간다. 15번은 아마 내가 1번하고 4번 때문에 아마 여러분 고민하셨을 거예요. 1번하고 4번 때문에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은 분명히 찾았어요. 그죠? 빈칸 앞에는 one way, 빈칸 뒤에는 two way. 대조되는 거 확실해. 그죠? 근데 1번, 4번? 4번이 대조 같은데 이런 거. 근데 otherwise에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렇지 않으면이죠. 그냥 if은 아시에요. 앞에 있는 거 부정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입니다. 이것은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on the other hand의 의미가 좋은 거죠. 그것이 바로 meanwhile이 되고 있다. 16번도 한번 이거 시험 봤던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요거는 좀 아까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찍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모의고사 볼 때 바이오 퓨얼에 대한 모의고사 여러분 낸 적이 있습니다. 수치 2020년도 그렇고 10% 그렇고 똑같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전 늘 피곤해요. 네. 또 문제 만들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16번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일일이 직접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다가 한 문제라도 익숙한 문제가 있거나 내용을 아는 문제 나와버리면 일단 굉장히 큰 시간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시간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영어가 어려웠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후회제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더럽게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게끔 하나라도 좀 더 익숙한 걸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참 16번 보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대로 바이오퓨얼에 대한 질문은 그대로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다. 힘드네요. 그래 17번은 그냥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었죠. 네, 그냥 단어 찾으면 되는 문제고, 요게, 요렇게 너무, 요런 면에서 보면 좀 너무 수월하게 좀 문제를 좀 출제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자, 18번이, 요게, 어디 부분이었느냐 하면은, 인과관계를 바꿔버렸죠? 그죠? 아마 인과관계를 아마 바꿔버렸나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입니까? 위에서 둘레, 이어서 일곱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Economic troubles at home are partially responsible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건데 인과관계가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4번에서.
사실 이 attributability라는 거 보기 1번에 있죠? 네, 보기 1번에 있는 건데 요거 좀 참고로 기억하시게 된다면은 이게 사실은 나는 어휘 문제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보기 중에 나와가지고 조금 속상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뭡니까?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attribute A to B죠. 요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결국 뭐뭐 탓이라는 거죠. 뭐뭐 탓이다. 뭐뭐 때문이다. 뭐뭐에 기인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be due to하고 똑같은 그런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얘기를 잠깐만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7번째 째로 be responsible for 뭐뭐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4번이 이걸 반대로 lead to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성향을 보세요, 여러분. 좀 아까 뭐 했습니까? 영작에서 이거 나왔었죠. 그죠? 영작에서 리드 목적 투 부정사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정답에 해당되는 4번에 보시면 리드 2가 나왔어요. 상당히 이제 7급에 보게 되면 희한하게 이제 조금 같은 내용과 관련된 것을, 같은 표현과 관련된 것을 굉장히 같은 시험에서 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이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뭐뭇이 뭐뭐하도록 이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요것은 뭐뭐로 이어지다. 간단히 해서 뭐뭇을 야기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뭐뭇을 야기하다. 이때 또 조심할 건 이때 투는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문법적으로도 가치가 높죠. 이 표현은. lead to는 다시 얘기합니다. 뭐뭐로 이어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때 to가 전차라는 거. 그래서 ing 필요하다는 거. 물론 동사 나올 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 가치도 상당히 있는 그런 부분이다. 아무튼 인과관계 be responsible for하고 lead to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어조 문제 19번. 어조 문제는 희한하게 9급에서는 지금 안 내고 있는데 7급에서는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조 문제도 한번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희한하게 9급에서는 안 내는데 7급에서만 지금 어조 문제를 내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조 문제는 아시죠? 문도하고 문미만 보시면 되잖아요. 특히 여기서는 제가 해설 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카트리나 이전의 모습으로 뉴올리언스 재건하려는 것. 그래서 재건하려는 것. 맨 마지막 끝에 두 번째 줄에 to rebuild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재건하려는 것 요거잖아요. 재건하는 것은 nothing less than, not less than, reckless endangerment 그랬습니다. 아마 거의 다 맞추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에 물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nothing less than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nothing less than. 요건데요. 재건하는 것이 nothing less than.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얘기죠. 다름 아닌 바로 reckless, 무모한 endangerment가 된다 그랬습니다. 도박이다 이거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무모한 도박이다. 그래서 nothing less than이 다름 아닌 바로 뭐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마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부정의 정답 4번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0번을 보시게 되면은 뭐 그대로 나와 있고 그대로 갖다 놨죠.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상 설명 해설을 드린다는 게 조금 그런데 잠깐 맨 뒷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처가 뉴욕타임스입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수업 중에 7급은 어디서 많이 인용합니까? 누가 학생이 그런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뉴욕타임스라고. 네, 그렇다고 해서 뉴욕타임스에 있는 기사를 몇 년치를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거예요? 이거 2008년 거예요. 2008년. 근데 어김없이 또 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이 사람은 주로 신문 인용을 잘해요. 신문 인용을. 아까 여러분들 뭡니까? 후에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죠. 네, LA 타임스입니다. 네, 거기에서 인용을 했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뉴욕 타임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마 원문하고 여러분 조금 다를 거예요.
내가 보기 이 사람이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잘못 옮기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이제 거기에서 the new study 다음에 to be라고 나와 있죠. 근데 원래 셔비는 뭐로 돼 있어요? being으로 돼 있죠. 잘못입니다. to be가 맞습니다. 원문의 to be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월요일에 발표 될 예정이죠. 여러분 월요일에 발표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미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to 부정사는 뭘 나타낸다? 미래를 나타낸다. 그래서 원문에 쓰인 대로 to be가 맞습니다. ing 써버리면 월요일에 발표되고 있는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to가 맞고요. 또 하나 다른 부분이 이 사람의 문법 뭡니까? 글 인용을 하면서 또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전체를 빼쳐먹었더라고요. 접속사하고 두 군데입니다. 끝에서 둘레 원문 끝에서 둘레여서 여덟 번째 줄에 and 다음에 대시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옮겨치면서 대시 빼쳐먹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다 그랬었는데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어부도 하나 빼먹었던데 이상한 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독해는 뭐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이제 평상시 모의고사 내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무겁고 그랬었는데 평상시 연습하실 땐 제발 좀 어렵게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아마 내가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그 영어 점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독해가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내용일치 네 문제가 사실상 장난이 아니게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좀 깎아먹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문법에서 좀 그러지 않았겠느냐. 어휘하고 그렇게 조금 놓고 본다면 앞부분에 문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은 어려웠고 독해는 쉬웠는데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의외로 독해 틀린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아마 끝나고 나서 진짜 여러분들 내가 이걸 틀리다니 아마 그런 생각들 좀 아마 많이 하셨던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내가 뭐 영어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결국 이렇게 해서 지금 기출을 보고 있는 것은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법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뭐 9급이야 문법이 이제 4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7급도 지방직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7문제, 적게는 5문제에서 마찬가지로 문법이 7문제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여러분 일단 시간을 절약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려버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여러분 문법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3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뭐 제가 제 창 얘기할 뭐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보면서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464 좀 몇 바퀴 여러분 계속해서 좀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시는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